자, 한번 NBA도 같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트로이트 대 뉴욕 시리즈인데요. 자, 제가 이 시리즈를 말했을 때는, 야, 이거 생각보다 디트로이트가 너무 잘한다. 원래 이제 그 전력상으로 뭐 순위도 그렇고, 뉴욕이 좀 앞설 만한 그런 시리즈인데, 디트로이트가 지금 굉장히 잘하는 게 보여요. 아무래도 디트로이트는 선수단 대부분이 그 이제 팀마도 그 해리스 정도 말고는 딱히 플레이오프 경험이 없는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커닝햄도 그렇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뭐 좀 신인급들이 많다 보니까 플레이오프 경험이 없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관록의 뉴욕이 조금 더 앞서갈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실상 지금 시리즈가 펼쳐지는 거 보면은 이게 그 1차전 이것도 디트로이트가 앞서다가 21대 0 런당해가지고 역전당했었고 홈콜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경기 94대 93 이 경기도 뉴욕 닉스가 심판덕을 엄청나게 많이 봤었죠. 마지막에 말릭 비즐리의 3점이 그게 조슈아트의 파울이어야 되는데 그건 진짜 누가 봐도 파울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걸 안 불었어. 그래서 사실은 3샷으로 디트로이트가 역전승을 할 만한 그런 게임이었는데 심판이 안 불어줘가지고 아무리 플레이오프 딱딱한 콜이라고 해도 그거는 불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 걸 안 불어가지고 이 경기도 디트로이트가 아쉽게 졌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이게 디트로이트가 뉴욕 상대로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를 대부분 보면은 지난번 경기도 되게 타이트했는데 사실상 거의 모든 경기가 지금 원사이드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이거 디트가 많이 앞서다가 뉴욕 닉스한테 13대 0 런당해가지고 94대 94 동점이 됐었고 거기서 슈로더의 3점 슛 그런 것들로 벌려져가지고 겨우겨우 이겼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외의 경기들 다 지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즌은 프렘 보는 게 좋은데 내일은 또 프렘 값이 1.5밖에 안 돼요. 결국엔 또 되게 좀 타이트한 게임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인데, 저는 사실 이게 세트 스코어가 디트로이트가 이거 3대2로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데 진작에 뉴욕 닉스를 좀 밟을 만한 게임이지 않았나, 시리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디트로이트가 굉장히 잘 싸우고 있거든요. 사실 양 팀의 이런 제가 플레이오프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했을 때는 뭐 득점 뽑은 거라든지 야투나 3점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냥 평균적입니다. 어느 한쪽이 크게 앞서 나가거나 이런 거는 없고, 지난번 경기를 보면요 제가 그 전에 4차전에서 그 디트로이트가 엄청나게 판정에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5차전은 디트로이트가 좀 심판들의 판정을 좀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었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디트로이트가 딱히 심판 판정의 이득을 많이는 못 봤어. 그런 시리즈였었는데 지난번 경기는 근데 또 디트로이트가 잡았습니다. 이거를 106대 103으로 시종일관 디트로이트가 조금 앞서고 있었고 마지막에 뉴욕이 조금 비비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엔 디트로이트가 따라오면은 벌리고 따라오면 벌리고 이런 양상들이 반복이 됐었어요. 사실 경기는 지금도 보면은 커닝햄 같은 애들이 야투율이 굉장히 안 좋고 팀 하더웨이 주니어도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이런 날이었는데 근데 이제 커닝햄은 좀 부진했지만은 막판에 클러치 가서는 되게 잘했습니다. 커닝햄 다음 멤버를 많이 보여줬었고 그리고 이제 뉴욕에서는 브런슨이 굉장히 못했죠. 16개 중에 4개 올해 클러치 플레이어 상을 받은 앤데 지난번 경기 때는 클러치에서 브런슨과 커닝햄의 차이가 많이 보였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진짜 다른 애들 보면 다 잘했습니다. 그냥 얼추 해줄 만큼 해줬거든요. 사실 뭐 타우스도 야투면에서는 좀 별로였었고 대신에 아누노비가 결정적인 뭐 3점 슛이라든지 좋은 활약들 많이 해줬는데 그냥 뉴욕도 할 만큼은 했다는 소리거든요. 둘 다 그냥 야투율이 되게 별로야. 디트로이트 42.4%, 3점 27.6%, 뉴욕 닉스 43.3%, 뭐 3점 36%. 비교적 뉴욕 닉스가 3점 같은 게 조금 더 터진 거긴 했는데 그 자유투를 너무 못 넣기도 했었고, 이게 미첼 로빈슨이 분명히 존재감이 있어요. 오펜 리바 8개 잡는다든지 미첼 로빈슨이 뛰는 구간에는 뭐 투빅을 쓴다든지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오펜 리바를 많이 가져오는 게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얘를 길게 쓰자니 매치업 헌팅도 사실은 조금 당하기도 하고 애매합니다, 쓰임새가. 그래서 야 이거는 뭐 분석적으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냥 매번 똑같은 얘기만 하는데 점입 가경입니다 진짜. 그나마 보이는 거는 지난번에 이제 클러치에서 이 커닝햄이 브런슨 상대로 조금 좋았던 게 뭐냐면은, 이 브런슨은 그래도 가드치고는 좀 몸빵이 좀 있는 선수거든요. 스피드도 되고 그래서 보통 매치업 헌팅을 잘하거든요. 근데 이 커닝햄이랑 매치업을 했을 때는 커닝햄이 키가 2m입니다. 그리고 커닝햄은 수비가 나쁜 애도 아니에요. 다른 뭐 듀렌이라든지 이런 애들이랑 미스매치가 되면 브런슨이 활약을 하지만은 디트로이트가 그걸 나름대로 좀 잘 가리고 있습니다. 매치업 헌팅을 안 당한다. 커닝햄이 브런슨을 막았을 때 효율이 꽤나 나온다. 반대로 커닝햄은 브런슨 상대로는 이거는 분리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선수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좀 차이가 갈렸다고 보여요. 그래서 나는 이게 디트로이트가 자연빵으로 붙으면은 야, 생각보다 뉴욕 닉스보다도 괜찮다. 원래는 뉴욕 닉스가 디트로이트한테 아마 16연승인가 그렇게 했었는데 올 시즌은 한 2대1 정도로 디트로이트가 많이 회복을 했었어요. 그러더니 플레이오프 와서도 디트로이트가 전혀 안 밀리는 것 같다.
난 그런 게 많이 보이는 것 같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트로이트가 일단은 이번 시리즈 내내 콜을 많이 못 받은 것도 있고, 저는 디트로이트가 이거 이기고 진출할 것 같거든요. 난 원래 시리즈 초반에는 뉴욕이 올라갈 거라고 봤는데, 이거를 시리즈를 내내 보니까 디트로이트가 생각보다 많이 잘하거든요. 나는 그래서 디트로이트 승이라든지 뭐 오바 이렇게 보고 있는데, 212.5 기준의 오바. 사실 이 시리즈는 진짜 야 이거 오바 같으면 언더가 나고, 야 이거 보니까 언더겠다 싶으면 오바가 나고, 언더오버가 예측이 전혀 안 돼요. 그나마 지난번 경기 때 서로 간의 야투가 그렇게 안 터지고 자유수도 별로였는데 209점이나 났으면은 그냥 뭐 오바 볼만하지 않을까, 그냥 그 정도입니다. 이거는요. 언더오버는 사실 안 보니만 못하고, 저는 디트로이트가 뉴욕보단 나아 보이네요. 지난번에 못 받았던 콜들, 그런 것들을 좀 이득 볼만도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조금은 드네요. 그냥 난 여태까지 봤을 때 이 디트로이트가 단순히 선전을 떠나가지고 뉴욕보다도 경기 자체는 잘한 경우가 있었다. 오히려 따라잡혀서 문제였었지, 디트로이트가 오히려 경기를 잘했다고 생각되는 분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 살려가지고 전 디트로이트 쪽으로 좋게 보고, 언더오버는 뭐 오바 그냥 가볍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클리퍼스 대 덴버 시리즈. 야, 나는 이게 분석을 내가 지난번에 5차전 앞두고 했었을 때 클리퍼스가 4차전 전반전 말고는 한 번도 덴버한테 경기력으로 밀린 적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5차전에서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근데 5차전은 딱히 보면은 그동안과는 너무 다른 양상이긴 했었어요. 요키치가 부진했잖아. 근데 그 밖에 머레이가 43득점 하고 다른 애들도 너무 잘해줬었죠. 덴버는 아무래도 요키치에 대한 의존도가 정말 큰 팀인데, 근데 그날은 요키치가 아마 득점이 13점인가 15점이었었죠. 요키치가 평소보다 거의 뭐 활약이 되게 저조했는데도 그랬는데도 덴버가 다른 애들 터졌고 이겼단 말이에요. 그동안과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내용이었다. 클리퍼스, 사실 요즘에 클리퍼스가 걱정되는 게, 저는 덴버보다 시즌 막판에 보여준 것도 그렇고 이 시리즈 그냥 시즌 전체로 봤을 때 덴버보다도 더 클리퍼스가 좋은 시즌을 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하든이 이젠 좀 부진이 시작되기 시작을 했어. 하든이 원래 플레이오프 오면은 좀 체력적인 문제를 조금 겪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정규 시즌에 막 38분씩 뛰고 평균적으로 그러면서 문제를 겪었던 건데, 올 시즌에는 많이 뛰긴 했지만은 여태까지는 그런 문제가 안 보였었는데요. 최근에 한 2경기 정도 하든이 조금 체력적인 문제가 약간은 보이는 것 같네. 그리고 크리스티안 브라운이 생각보다 하든을 좀 잘 막아요. 하든이 그렇게 막 빠르진 않아 이제는. 원래부터 몸빵이 좋았었지 빠른 선수는 아닌데, 크리스티안 브라운이 범핑 수비가 조금 되고 얘도 사이즈가 있는 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든을 생각보다 좀 잘 막더라고. 지난번 경기 때는 진짜 좀 이게 좀 이질적이었었죠. 주바치가 클리퍼스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크리스 던이 원래는 이제 좀 웨스트브룩처럼 덴버 입장에서는 좀 세깅을 하는데, 크리스 던이 아마 3점 4개 중에 3개 넣고 야투 7개 중에 6개 넣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경기는 그동안과의 흐름이랑은 굉장히 다른 경기였었다. 결국에는 뭐 덴버가 많이 앞서 나가기도 하고 홈발도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이 클리퍼스 얘네들도 홈발이 상당히 좋은 팀이거든요. 둘 다. 그러니까 클리퍼스나 덴버나 올 시즌 내내 원정 대비 홈에서는 많은 선수를 거둔 팀이에요. 60% 넘는 승률 보이고 있고, 그런 팀들이어가지고 나는 클리퍼스가 이게 6차전에서는 그래도 좀 우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이제 이런 것들 보여드리면서 1차전 덴버의 홈발이 상당히 셌다, 클리퍼스가 연장 가고도 언더가 났었고 아쉽게 졌다, 두 번째 게임도 되게 타이트했었죠. 세 번째 게임은 클리퍼스가 홈에서 무난하게 승리를 했고, 네 번째 게임 하든이 부진했지만은 경기는 결국 클리퍼스가 잘 따라갔고, 마지막 원샷 플레이에서 되게 이상한 방식으로 요키치의 슈팅이 이게 슛도 아니고 패스도 아닌데 그게 고든이 버저비터 덩크로 그래서 이겼었다 이랬는데, 1, 2, 3차전 내내 사실은 전부 다 언더였었거든요. 저는 매번 이 덴버의 빠른 트랜지션과 얼리 오펜스를 막기 위해서 클리퍼스가 오펜 리바 시도를 줄이고 최대한 빠르게 백코트를 한 다음에 갖춰진 수비를 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덴버가 고전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지난번 경기는 그냥 그런 얘기가 무색하게 246점 게임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분석이 안 통했던 5차전이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다음 경기가 참 부담이 되는 거죠. 그동안 이런 야투 내용상으로 봤을 때 확실히 클리퍼스가 덴버보다 공격을 잘해왔었거든요. 근데 지난번 경기 보니까 덴버도 머레이가 터지기 시작을 한다? 플레이오프의 머레이잖아요. 자말 머레이는 원래부터 버블에서도 그랬었고 플레이오프에 참 강한 선수인데, 지난번 경기 때는 요키치가 진짜 안 좋았는데 다른 애들이 너무 잘해줘서 이겼네. 서부르 원래 세깅해야 되는 애인데 3점도 꽤나 넣더라. 이런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나는 사실 클리퍼스가 홈에서 이 경기 잡을 것 같거든요. 마음은 그런데 근데 덴버의 지난 경기나 여태까지 해왔던 거 보면은 타이트하게 갈 것 같아요. 6.5씩이나 되면 이거는 클리퍼스의 핸승을 못 본다, 그런 마인드고 차라리 그냥 덴버의 프렌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직전 경기에 머리의 폭발도 그랬었고, 덴버가 클리퍼스한테 너무 좋은 경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하든이 좀 부진한 것도 보이기도 하고, 카와이가 생각만큼 그렇게 이거를 하든이 조금 안 좋을 때 캐리를 해내지는 못하는 것들, 파웰도
살아난다 만다다가 살아난다 만다 하다가 폭발력 있는 모습이 조금 안 보여가지고 그나마 주바치만 지금 줄곧 잘해주고 있는데 6.5씩이나 되면 이거는 클리퍼스의 핸승 보기는 부담스럽고 차라리 덴버의 프렌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클리퍼스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덴버가 프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동안 시리즈가 워낙에 너무 타이트했어가지고 이건 언더오버는 아예 안 보고 그냥 덴버의 프렌만 살짝 보고 싶네요. 나는 클리퍼스를 좋아하는데 6.5씩이나 되는 거는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전 덴버의 프렌 쪽으로 보겠습니다.